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16학번 이황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입학했기 때문에 학사과정 3년과 석사과정 4년 총 7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치고 나면 석사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편의상 학사과정을 예과라고 부르고 석사과정을 본과라고 부릅니다. 예과 생활은 관악 캠퍼스에서 하게 되고 본과 생활은 해화에 있는 연건 캠퍼스에서 하게 됩니다. 사실 다음 주에 대학원 입학식이 있는데 이때부터는 석사과정 19학번이라는 호칭을 갖게 됩니다. 사랑니 엊그제 뺐는데 오늘 술 마셔도 돼?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돼 라고 하면서 술에 뭐가 들어있어? 알코올이 들어있지. 알코올로 뭘 해? 소독을 하지. 이런 식으로 그냥 넘겨버립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만 했어요? 라는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공부만 했다면 저는 머리가 터져버렸을 거예요. 사실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 땐 하고 놀 땐 놀자가 제 모토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힘들 때마다 친구들과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에서의 전공 과목은 차이가 좀 있는데요. 학사과정 때는 치의학 인간이해 프로젝트와 같이 인문학과 관련된 강의가 주로 많습니다. 석사과정 때부터 본격적으로 치아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1, 2학년 때는 치아와 구강에 대한 기초 이론을 배우고 그와 관련된 실험과 실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3학년 때부터 병원으로 실습을 나가게 되면서 환자들과 실제로 대면하면서 경험을 쌓게 됩니다. 치과대학 수업을 들으면서 이빨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사람한테는 치아라는 말을 써야 하기 때문에 혹시 교수님들께서 이빨이라는 말을 들었다가 화내시는 교수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치아를 이빨이라고 부르는 거는 사람의 입을 주둥이라고 부르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학기에 약 PPT 4,000장, 특히 1학년 2학기 때는 종강이 크리스마스 이후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크리스마스 때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네, 과가 나뉩니다. 총 10개 정도의 과가 있는데 구강악 안면외과, 치과 보철과, 치과 교정과, 치과 보존과, 소아치과, 구강내과, 치주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그리고 예방치과 등등이 있습니다. 장점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20대 초반은 우리가 성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시기인데 그때 쌓는 경험과 생각이 앞으로 인생에 정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예과는 아무래도 본과보다 시간적 여유가 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학사과정 3년은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여행, 운동, 공연, 대외활동, 공부 등등의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나는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어떤 걸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학사 졸업장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원 졸업 이 사이에 느껴지는 학력 공백이 제가 생각하는 단점인 것 같습니다. 페이닥터, 대학 교수 등의 진로도 있지만 대부분이 개업을 합니다. 페이닥터는 특정 병원에 소속돼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치과의사입니다. 물론 대학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 월급을 받고 있지만 그분들에게는 페이닥터라는 말을 쓰진 않고 치과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인턴, 레지던트, 대학 교수님들 이런 호칭을 씁니다. 주로 자병원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수련하게 되고요.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전문의가 됩니다. 학사과정 때는 45명이고 이때는 성비가 1대1입니다. 석사과정으로 넘어오면 대학원으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 45명이 추가가 돼서 총 90명이고 이때부터는 남녀 성비가 약 1.5대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군대는 대부분 치과대학 졸업 후에 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의료 인력이나 의료 시설이 부족한 지방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군부대에서 구강 관련 의료를 담당하는 군의관이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의사들이 군의관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케바케라는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치과의사는 개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다 보니 수익의 편차가 정말 큰데요. 잘 버는 사람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덜 버는 사람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얼마 버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치과의사의 평균적인 연봉은 약 1억 8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이걸 말씀드렸을 때 제 담임 선생님의 당황하신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래서 수능 끝나자마자 정시 포기하고 수시에 올인했습니다.
대략 일반고는 1.1에서 1.2 정도 되면 합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사고 및 특목고는 그거보다 좀 더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고가 2대 1의 비율로 일반고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수시 100%로 뽑기 때문에 만약에 수시에서 인원이 미달이 되면 그 인원만큼 정시로 2월이 돼서 정시로 뽑게 됩니다. 18학번 기준으로 수학 2개, 생물 2개 정도 틀린 친구가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자소서랑 생기부를 많이 읽어봤어요, 다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 때문에 합격했다라고 할 만한 건 없더라고요. 그나마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점은 꾸준한 것 같아요. 꾸준함이라는 건 정말 진부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사람이 꾸준해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모든 교내대회에 참가하면서 제 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했고 모든 학급 선거에 나가서 임원직을 열심히 수행했고 또 매일 교내 자습실을 이용하면서 성적을 천천히 끌어올렸어요. 아마 교수님들도 이 친구 열심히 했네 라는 평가를 내려주셔서 합격이라는 선물을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목표를 세우세요. 많은 학생들은 이런 명확한 목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한때 그랬었고요. 그런 분들은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세요. 당장 오늘의 계획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잇에 시간대별 공부 계획을 적는 것으로 하루를 매일 시작했는데요. 아무 목표 없이 공부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고속도로를 상상해보세요. 이정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만약에 이정표가 있으면 내가 이만큼 왔구나, 이 정도 더 가면 되겠다, 방향은 이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정표가 없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얼만큼 더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방향은 이게 맞는지 등등의 의심이 들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20년 뒤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치과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 분야만큼은 내가 국내, 아니 세계 1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치과의사의 소양으로서 되게 많은 게 있는데 뛰어난 손기술, 그리고 풍부한 배경 지식도 다 좋지만 저는 그거보다 따뜻한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진부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그 질병으로 인해 생기는 고통까지 걷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보내는 1분 1초가 나중에 1년, 10년을 결정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짜장면. 짬뽕. 짬뽕? 오케이. 곱창이 볶음면이 되고 짬뽕. 그러니까 그게 2월이 아니야. 2월이지. 그러니까 그 전형에서 뽑아야 되는 근데 사람이 2월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정원 40명이면 40명 뽑아놨는데 등록을 안 하는 게 2월이 되는 이거 거지. 맞아. 난 말하면서 민망해.